구독 좀 해주세요. 예, 녹동도에 대해서 영상을 보셨어요. 어떠세요? 이순신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그런 땅이었구나. 들어본 것 같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채팅창에 어떤 분들이 녹돈도 어떤 퀴즈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무원 준비를 했을 때도 녹돈도는 처음 들어봐요 하신 분들도 있는데, 공무원 기본서에도 없는 경우도 있고, 강의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공무원 시험은 워낙 어이없게 지엽적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나와도 할 말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 낼 수도 있는 거고,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비상교육에서 나온 데서 녹돈도를 좀 심도 있게 심화학습으로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녹돈도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꼭 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땅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찾아야 할 땅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우리 땅이었고, 얼렁뚱땅 뺏긴 땅. 정말 우리도 좀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뺏긴 땅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영토권, 영유권 이런 문제들, 좀 그런 것도 우리도 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국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우리가 강해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좀 되찾아야 될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강제 이주된 이런 조선인들, 지금은 이제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이란 이름으로 정말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녹돈도 근처부터 연해주까지 7만 명 정도가 살았고, 그 전에도 우리가 막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연해주 쪽으로도 가고 독립운동 하느라고 러시아로 가고,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자손들까지 해가지고 거의 3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거에 관련해서 금요일에 이제 인터뷰 겸 공식 방송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할 예정인데요. 그거에 대한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역사승에서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할 건데, 이분들이 참 불쌍한 게 독립운동 하러 가기도 했지만, 이분들이 이제 사할린이라는 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과 이제 중국 사이에 사할린이라고 러시아 섬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정말 탄광 개발하러 강제 징용으로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각 나라로 뿔뿔이 일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독립운동을 하러 갔거나 아니면 강제징용을 하러 갔거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다시 소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국력도 약했고 그거까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국선이 안 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왔던 일본인들, 각 나라에 일본 식민지 개발 때문에 가 있었던 파견했던 일본인들을 모두 다 싹 다 데려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강제징용, 위안부로 가신 분들, 그런 분들 다 귀국서는 뭐야? 당연히 없고, 그 나라에서 더 막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게 말해야 돼? 그때 당시 나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죠.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런 분들의 지금 2세대가 지금 아직도 중앙아시아 쪽부터 살고 있는데, 지금은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지역에 살진 않고, 그게 이제 스탈린의 강제 이주, 이렇게 막 딴 데로 못 가게 하는 그런 강제로 그쪽 살게 하는 게 풀려서 지금은 모스크바 쪽에도 살고, 여기저기 이렇게 좀 동유럽 쪽에도 많이 살고, 유명해지신 은행장이 되신 분들도 있고, 러시아에서 좀 알아주는 재벌이 되신 분들도 있고, 우리는 민족들이 어디 가서도 잘 살잖아요. 이렇게 뭔가 생활력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성공하신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좀 그리워하고 꼭 가고 싶어하고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좋은 사업을 하시는 고려대 그런 카란다시 관련된 카란다시 동화책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얘기를 금요일에 나눌 예정이거든요. 고려대에 가서 제가 상큼한 대학생분들과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더 관심 있으시면 이번 주 금요일에 꼭 봐주시고, 여러분 제 실물 궁금하시잖아요. 물론 캠에서도 어차피 통통하기 때문에 약간의 실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워낙 시상식 때 보신 실물보다는 그나마 조금은 낫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무튼 제 실물이 궁금하시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표정 관리 잘해야지. 자, 어쨌든 녹돈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돈도는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림 자료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녹돈도가 우리나라 이제
땅이 되기 시작한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녹돈도가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세종대왕 때부터입니다. 세종대왕 때 사군육진을 개척을 하죠. 사군육진, 여기 평안도 위쪽에 사군. 제가 사군을 너무 여기다 밑에다가 했죠. 사실 이게 손쪽인데 내가 지금 그린 지도는 여기가 짧아서 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좀 위쪽이에요, 손쪽. 내가 너무 대충 이쪽으로 4개 찍었어요. 자, 이 4개가 이제 사군이고, 이제 최윤덕 장군의 사군, 쪽이 김종선 장군의 육진. 육진에 보시면은 종성, 온성, 경원, 회령, 부령, 경흥이라고 써있죠. 경흥에 바로 포함되어 있던 게 바로 녹돈도입니다. 경흥에서 이제 경흥진으로 포함이 돼서 녹돈도로 관리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순신 장군이 파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초창기에. 그리고 뭐 녹돈도에 관련된 지도를 또 보여드리면, 간도와 또 관련된 지도를 또 보여드리면요. 자, 우리가 아까 말한 그 간도, 그리고 녹돈도는 여기라는 거, 그리고 토문강. 그거는 아까 이미 너무 많이 그려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 경흥에 대한 지도, 우리가 경흥지도 이렇게 진짜 실제로 세금을 걷고 그러기 위해서 그린 지도에 이 경흥지도에 녹돈도가 그려져 있어요. 자, 보시면 이쪽에 섬처럼 그려져 있는 이 빨간색 네모칸 부분이 바로 이 녹돈도 위치입니다. 자, 보시면 원래는 러시아랑 이게 떨어져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의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러시아에 붙어버리는 바람에 복잡하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행정구역을 그리는 지도에도 있었고 관리를 했던 우리의 땅이었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었다는 거. 녹돈도에 관련된 그 내용이 제가 옛날에 봤던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데요.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인가? 김명민 씨가 나왔던 거기에 녹돈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첫 패배다 이래서 이제 나오는데 녹돈도 조선부 부근의 하천도사로 곡물, 어류, 소금, 청일염이 유명했어요. 곡물과 어류, 소금을 생산하던 둔전지로 녹돈도가 있었습니다. 둔전지에서 둔전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둔전이 뭘까요? 둔전 이런 거 이제 퀴즈 낼 거라고. 둔전 무슨 땅일까? 응님이 막 캠기꾼 한나님 이러는데요. 캠빨 사기로 얘기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야외 방송을 카메라 가지고 나가서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둔전은 제가 준비했어요. 자, 둔전은요, 국가에서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땅입니다. 자, 둔전은 변경이나 군사유지에 군량 조달을 위해서 설치한 토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변경이나 군사유지 그쪽은 거의 북쪽이었거든요. 이 북쪽 라인은 되게 땅이 척박해요. 그래서 별로 농작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 아래 지역처럼 막 이렇게 막 논농사 짓고 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쌀들은 굳이 여기 한양으로 조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지 않고 여기는 익류지역이었잖아요. 사진접 대비와 북방비로 충당했다는 거 여러분 예전에 배웠죠. 익류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있는 땅은 군사상의 그냥 국방비로 군량 조달로 썼다 해서 그런 둔전이라고 합니다. 둔전지로 녹돈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녹돈도는 대표적인 둔전이었고, 자, 녹돈도에서 일어난 녹돈도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흥진 녹돈도로 1587년 세종대왕 이후에 우리가 우리 땅으로 경작을 하고 있었고 조선시대에 막 실록에도 나올 정도로 당연히 우리나라 땅으로 경작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자, 그럼 녹돈도에서 일어난 녹돈도 전투. 자, 녹돈도에서 우리가 굴욕에 패배한 굴욕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순신 장군의 첫 패배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자꾸 여진족 애들이 녹돈도 쪽에 와가지고 약탈을 하니까 이때 그 경흥진에 있는 이립 장군한테 SOS를 청하러 몇 번을 가요. 근데 계속 거절하는데 이제 한 번 더 이제 청하러 갔을 때 이순신 장군이 잠시 녹돈도를 비웠을 때 다시 와봤더니 11명의 병사가 죽고 160명의 포로가 끌려갔고 말도 15필이나 이때 말 하나가 되게 비싼 정말 큰 재산이었는데 말 15필도 뺏기게 되고 굴욕의 패배를 맛봅니다. 이것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처음으로 하게 돼요. 백의종군 들어보셨나요? 백의종군? 백의종군 요런 거 이제 퀴즈 낼게요. 백의종군이 뭘까요? 백의종군 하얀 옷을 입고 백의를 입고 종군 종처럼 군인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백의종군은
이것도 굴욕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를 생각하시면 내가 이제 말년이야. 그래서 이제 병장이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제대를 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있는 후임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백의종군에 벌을 준다 하면은 다시 이등병 생활을 하는 거야. 이등병 옷을 입고 이등병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그런 게 백의종군입니다. 보시면 백의종군을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림자를 캡처를 했는데, 백의종군은 장수로 하여금 사병의 신분으로 이제 군복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백의를 입고 사병이 입고 있는 이제 옷이 이제, 그러니까 백의를 입고 벌 받는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사병의 복무를 하는 거죠. 원래 장군이었는데 백의종군을 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굴욕인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병들이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굴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녹둔도 전투의 이 패배를 복수하겠다 해서 계속 군사력을 키우고 결국에는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전부락 전투라고 해서 다시 여진족을 크게 쳐요. 그래서 이 시전부락 전투 때 1년 뒤에 시전부락 전투로 엄청나게 이제 복수를 하고 포로들을 다시 다 데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남겼죠. 나는 절대 패배하지 않겠다. 우리의 군사들이 잃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이순신 장군의 포부가 막 나타나는. 그래서 녹둔도가 이순신 장군하고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는 녹둔도 들으면 사람들이 녹둔도 뭐야? 이러면 그걸 몰라? 이순신 장군이 녹둔도 전투에서 져가지고 백의종군 했던 거 아니야. 그 뒤로 다시 복수하고, 녹둔도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그게 여의도의 한 2배 정도의 이제 삼각주 그 섬인데 그게 러시아가 그게 강제로 이렇게 낼름한 거 아니야. 되찾아야 될 땅이지 라고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아는 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녹둔도가 이 물줄기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흑백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칼라 지도가 없어서. 자, 녹둔도와 연해주 사이를 흘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두만강 주류인 녹둔강이 있고요. 녹둔강 바로 북쪽에 이렇게 좀 제방처럼 녹둔 토성으로 이제 추정되는데, 원래 여기 토성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인위적인 토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녹둔도에 이런 과거에 우리가 이제 통치했던 그런 터가 남아 있고요. 이 녹둔도를 위성으로 봤어요. 자, 보시면 삼각주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 색깔이 이렇게 설명해야겠다.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로 된 부분에 색깔이 틀리죠. 원래 섬이었어요. 그리고 물줄기, 제 화살표 표시한 이유가 아직 원래 거기가 지나갔던 물줄기가 남아 있습니다. 호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물줄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러시아에 붙어버려가지고 이제 호수로 남은 거 부분인데, 바로 이 화살표 밑에 부분이 녹둔도로 우리 땅에 있었던 부분이었다는 거. 구글 위성 지도를 보셨고, 자, 현재 지도는 이렇습니다. 현재 지도는 이제 녹둔 토성 추정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녹둔도 추정 지역은 요 동그라미 부분이라는 거. 이게 바로 러시아 바로 아래쪽에 국경 지역에 있다라는 거. 여기 녹둔강 보이시죠? 그러니까 녹둔강이 원래 붙어 있었고 섬이었는데 이게 살짝 붙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는 거. 녹둔도 위치는 여러분들 더 이상 헷갈리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둔도에 관련된 지도는 다 보여드렸고, 녹둔도의 위치와 쟁점 교과서에 나온 부분을 좀 따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조선초까지 녹둔도는, 그러니까는 세종대왕 때부터 두만강 하구에 있는 섬으로 북방방어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경작지가 넓어서 선조 때 일시 둔전을 설치하기도 했고, 조선 후기 두만강의 범람과 태적작용으로 러시아로 연육 붙었다는 거예요. 붙어버렸고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부당하게 러시아 영토로 귀속되었습니다. 베이징 조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중국하고 이게 막 맺은 건데, 이것을 중국하고 이제 유럽 애들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랑 조약을 맺은 건데, 러시아가 중재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얻어가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낼름 가져갔고, 그리고 1931년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가 있기까지 녹둔도 일대는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녹둔도는 이순신 장군이 첫 백의종군했던 유서 깊은 곳으로 1884년 서북경락사 어윤중은 녹둔도를 살펴본 후 이 섬에 살고 있는 백성은 모두 우리 백성이며 다른 나라 백성은 한 명도 없다라고 고종에게 보고했을 정도로 1800년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만 살고 있었던 우리 땅이라는 거. 또 안 보여드린 게 있나? 녹둔도와 관련된, 잠시만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려있는 거, 이것도 좀 크게 보셔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자, 큰 걸로 보여드리면, 짜잔. 자, 보시면, 자, 녹동도 추전지역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인데, 조선 세종 때 육진을 개척한 이래 우리가 경응진으로 여진 쪽의 약탈을 막기 위해서 섬 안의 길이 1246척의 토성도 쌓고 높이 6척의 목책을 둘러 병사들이 방비하고 농민들도 여기서 살았고 둔전을 두어가지고 이제 농작물도 농작지도 있고 농사도 지었고 농민들은 계속 상주할 수가 없어서 춘경 추수기에만 왔다 출입을 허가했던 그러니까 군사기지만 있었던 우리의 땅이었다라는 거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돈도에 관련된 내용이 부디 앞으로 다음 교과서 개정 때 좀 교과서에 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학생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녹돈도에 대한 설명 제가 드라마에서 캡처했던 건데 자, 이순신과 그의 군사들 녹돈도를 막 지키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땅 녹돈도. 이곳은 1860년 북경조약으로 러시아한테 복속됐고 오늘날까지 귀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미수보 영토이고 기억해야 될 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녹돈도는 사실 근데 또 북한도 이거를 잘못했어. 북한이 사실 러시아한테 돈 주고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기로 조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그건 러시아가 맺은 거니까, 그건 북한이 맺은 거니까, 통일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땅 따먹기 문제는 사실 결국 돈이에요. 우리가 김대중 정권 때, 그 한일어업협정 때 왜 독도를 중간 수역에 넣겠어요. 암초로하고 하고, 돈 꿀라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이 되고 돈이 많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야 러시아한테 이 땅 원래 우리 땅이었잖아. 인간적으로 너네가 좀 얍삽하게 가져갔잖아. 너네 이번에 이거 개발하는 거 돈 필요하다면서 자 얼마면 돼? 꺼줄게. 그래서 이렇게 주고 녹돈도 커먼 이렇게 좀 받아올 수 없을까? 우리가 강대국이 되어야지만 이런 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녹돈도에 대해서도 한번 싹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자, 녹돈도에 대해서 뭐부터 정리를 해볼까? 자, 일단 녹돈도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녹돈도는 언제부터 우리 땅이냐? 대동여지도에도 등재되어 있다는 거. 대동여지도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최초의 기록이 녹돈도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써 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 이렇게 하나 더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근무했던 곳이다. 우리 이순신 장군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역사적으로 대단하신 분이고 이순신 무관 시기에 백의종군했던 곳이었다는 거. 육진에서 군생활 했던 당시에 녹돈도 전투와 관련해서 녹돈도 전투에 패배하는 것 때문에 백의종군하기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지역이었다라는 거. 어때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녹돈도를 잃게 된 이유는 이제 베이징 조약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징 조약이 뭐냐면요. 북경 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지금 중국이 좀 힘이 약해지게 돼요. 청나라와 누구랑 맺은 것이냐면, 영국과 프랑스, 그러니까 좀 강대국들과 맺게 돼요. 영포로랑 맺은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 러시아가 중재를 맡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중국말을 하는, 좀 사진들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의 중재로 베이징 조약을 맺게 돼요. 이게 뭐냐면 청나라에 더 이상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중재를 했기 때문에 얼렁뚱땅 여기서 녹돈도를 갑자기 이때 가져가 버려요. 우리는 이거 이때 좀 우리나라도 되게 정신없는 시기였거든요. 우리가 이때 이권이 침탈당하고 막 거의 일제강점기 전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녹돈도에 신경 쓸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얼렁뚱땅 그냥 가져가 버렸어. 녹돈도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연해주까지. 연해주와 뭐 주름관도 화량 이런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연해주와 녹돈도까지.
넬름 이때 싹 가져가 버렸다는 거 러시아가. 그래서 베이지 조약 이후로 우리가 이제 잃게 된 땅인데 그 뒤로는 뭐 아까 잠깐 어윤중 얘기 말씀 좀 보여드렸는데 그 뒤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기에도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은 녹둔도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이 연해주와 부터 녹둔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었냐면 한 7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7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쪽에 참 우리나라 한민족들이 많이 가서 독립운동도 하고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녹둔도 문제를 조금 더 칸이 없으니까 지우고 쓸게요. 녹둔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한 번씩 좀 얘기는 하긴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얘기를 하면 자 녹둔도 뭐 이제 스탈린의 강제이주가 있고 나서 스탈린의 강제해주는 이념적인 문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념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때 스탈린이 한참 공산주의일 때 이민족들 다른 이민족들을 강제로 중앙에시로 가게 보내버렸어 그냥. 거기 가서 너네는 살아 해가지고 강제로 이주시켰고 그 지역에서만 딱 살게 마치 노예처럼 묶여가지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강제해줄 때 녹둔도와 연해주에 있던 우리 한민족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녹둔도에는 러시아의 군사기지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진 않아요. 자, 그리고 녹둔도에 관련된 우리의 요구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1984년에 북한이 반환 요구를 합니다. 이때 북한하고 러시아랑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러시아가 한창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되고 뭐하고 있었죠? 러시아가 되고 있었죠. 소련의 공산화가 붕괴되고 이런 분위기 때 이제 북한하고 사이 안 좋을 때 녹둔도 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거절. 자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1990년대 남한에서도 반환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러시아랑 좀 뭔가 평화조약, 막 고르바초프 우리나라에 오고 좀 분위기 좋을 때였거든요. 그 이후에 한번 얘기 꺼내봤지만 거절. 자,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또 이제 1990년에 나 글씨 오늘 왜 잘 안 써지지? 북한이 러시아와 조약을 맺어버려요. 이것이 이제 조약을 맺으면서 그냥 러시아령으로 그냥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무너무 북한이 가난해서 돈 주고 그냥 팔았다가 마무리예요. 그래서 녹둔도는 그 뒤로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통일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고 북한이 맺은 조약이지 남한하고 맺은 조약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녹둔도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둔도에서 저도 많이 알아봐도 이 이상의 뭐 더 내용은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지금 교육방송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드립이 많니? 선생님이 살이 찔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는 거지. 공부에 집중해. 개초님, 녹둔도가 뭐라고? 녹둔도에 원래 어느 그 녹둔도가 처음으로 이제 실린 책이 뭐라고? 응? 어떤 분이 그리스의 역사를 알려달라고 지금 세계사를 갑자기 하자고요? 그리스 역사 로마인 이야기 보시면 좀 영향 관련이 있는데 그리스 역사 뭐 아테네 스파르타 막 요런 거 그리스 역사를 알려면 폴리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뭐 아크로폴리스와 막 이런 폴리스 뭐 올림픽과 관련해서 내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서양사 쪽 논문 썼던 게 바로 올림픽의 역사였는데 그 부분도 재밌죠. 그리스 로마 부분도 참 재밌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배운 부분 간도랑 녹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드린 지도는 없는 거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간도와 녹둔도에 대해서 좀 희미하게
대충 아셨던 분들이 오늘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녹돈도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녹돈도라는 섬 자체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전 그것만으로 만족이고요. 우리가 러시아한테 뺏긴 땅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이제 간도와 독도 문제, 녹돈도 문제, 뭐 이런 것들 좀 교과서에 좀 많이 등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퀴즈를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사 전공 아니고 한국사 전공인데, 원래 역사교육과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다 배우고, 마지막에 또 이제 두 전공을 하거든요.